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1심 선고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이었죠.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입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알려줬을까? 검찰총장이 알려줬을까? 누군가는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블랙리스트 운영 지시하신 거죠? 저기 저한테 취재하지 마세요.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순실에게서 불거진 이 국가적인 혼란에 일조했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특히요, 최순실 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했다. 바로 이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김태우 변호사? 그렇죠.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죄를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과 해야 되는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렇죠. 자, 나눠볼까요? 먼저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 그게 뭐냐면 직무유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거. 그게 유죄 나온 거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그건 뭐냐면 불법 사찰한 겁니다. 네. 직권남용인 거죠. 뭐 부당한 인사조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방해. 저것도 이제 사실 일종의 직권남용인데 저건 특별감찰관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으니까 특별법 위반으로 간 것이고요. 대부분의 죄가 이제 유죄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된 겁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은 우병우 전 수석이 오늘 징역 2년 6개월 선고된 가장 결정적인 건데. 네, 형량이 낮아진 그렇죠. 선고량보다. 네, 구형량보다 낮아진. 아니, 낮아진 게 아니라 유죄가 나온 네네네. 결정적인 이유인 건데.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최순실 씨의 비리를 덮었다는 제 직무 유기에 항상 뭐라 그러냐면, 나 최순실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최순실 모르기 때문에 일 안 한 것. 내가 무능한 민정수석이라는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네. 내가 최순실의 비리를 알면서도 고의로 덮은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우병우 전 수석 항상 쓰던 카드였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깨진 거냐면 재판부의 시각은 이런 거죠. 야, 최순실 게이트 언제부터 언론에 나왔지? 2016년 초부터 나왔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최순실 이름 다 K재단, 미래재단 보도 나올 때 다 알고 있었는데 당신은 민정수석 몰랐다고? 그때라도 최순실에 대한 거 파악을 하고 그걸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시각인 건데 저 문건이 뭐냐면 2016년 10월에 만들어진 문건입니다. 당시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막 나올 때 과연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청와대 내부에서 당시 이제 강경파, 온건파의 어떤 양파의 흐름들의 충돌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강경파의 흐름을 주도했던 게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는 거죠. 법원의 판단은. 네. 저 문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만든 법적 검토 문건 보실까요? 네. 최순실, 재단 설립 모급 등 관여형 죄가 안 된다. 민간인 최순실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네. 자금 지원 정황 없다. 자금재단 무단 유용 사실 확인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시 법적 검토를 할 때 야 이거 문제 없어. 그냥 네. 덮어 밀어붙이면 돼. 라는 문건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했고 결국 이 문건을 받아들인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식의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나와 있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미 언론 보도에 최순실의 비리 문제가 굉장히 있는데 그러면 민정수석이 그걸 캐치하고서는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 그걸 고의적으로 덮었다는 거 아니겠냐. 네. 이렇게 재판부가 본 거죠. 이게 결국엔 결정적이었군요. 자, 그런데 글쎄요, 이때라도 만약에 제대로 말하자면 감찰을 하고 했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검토 보고서 말고. 만약에 저게 2016년 10월 달 일 아닙니까? 10월 초. 네. 10월 초 일이거든요. 저 때라도 정말 엄정하게 그 방향을 잡아서 갔다면 상황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고 민정수석이 되고 이러한 과정 자체에 대한 의문점이 여러 가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서의 어떤 근본적인 원론적인 의미의 민정수석의 역할 그것들을 기대하기가 원래부터 좀 불가능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원래라면 사실은 저런 문제가 생기면 비선 실세의 존재 자체를 확실하게
감찰을 하고 네. 그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걸 수사 의뢰를 하고 이런 역할을 오히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그 자체를 덮는 조언을 했다는 것은 원래부터 이 민정수석의 근본적인 그 책무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네. 것들을 좀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우병우 전 수석의 핵심 혐의 중에 하나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그 혐의 부분이죠. 이 부분도 굉장히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일종 이제 셀프 감찰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병우 민정수석의 이제 불법 감찰의 혐의에 대해서 항상 방패로 썼던 게 민정수석 원래 감찰하는 거야. 네. 근데 그게 무슨 직권 남용이야? 이게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의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얘기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감찰을 막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 범위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네. 2016년 8월에 이제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이제 한 얘기를 보면요. 경찰의 자료, 그러니까 저 자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관한 자료죠. 그를 달라고 하면은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했다. 그리고 우병우를 현직으로 놔두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시 네. 2016년 8월 또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나는 채 꼼짝을 못한다. 벌써 여러 군데 민정에 손을 쓴 감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저게 뭐냐면 2016년 8월이라고 하면 그 이미 봄부터 우병우 전 수석의 강남의 그 처가집 땅 거래 문제 때문에 언론에 굉장히 우병우라는 이름이 보도가 됐을 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시작을 했는데 네. 경찰에서 조직적으로 감찰관의 감찰 행위를 방해를 한 것이고 네. 그 배후에 우병우 전 수석이 이끌던 민정수석실이 있다라는 것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당시 주장이었죠. 네. 그렇게 본인에 대한 감찰을 막은 혐의 이게 유죄로 인정돼서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가 유죄가 자, 됩니다. 그런데 문체부 공무원 7명에 대해서 좌천성 인사를 조치했다.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어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저거 왜 그러냐면 저 감찰에 대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항상 썼던 방패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민정수석의 업무야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아까 봤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관한 문제는 본인에 대한 감찰을 막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권한범위 외인데 당시 이제 문체부의 좌천성 인사 조치는 당시에 어느 정도 문체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맞다고 법원에서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사 조치한 것, 그것은 민정수석의 업무라고 본 것이고 대한체육회 실태 정황 같은 것도 당연히 민정수석으로서 그것은 본인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저 두 부분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원래 감찰하는 거야라는 이 우병우 전 수석의 논리가 좀 받아들여진 겁니다. 자,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찰의 구형량, 8년 구형량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표적 수사다. 그리고 징역 8년 구형 자체가 지나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고가 나오는 이곳에서의 우병우 전 수석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은 일단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별다른 표정을 내비치지 않고 묵묵하게 있다가 양형이 떨어지자 유죄 판단이 내려지자 표정이 약간 일그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송차에 오를 때는 입술을 깨물며 결연한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요. 그 누리꾼들은 좀 양형이 좀 적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이런 당에서는 그 양형이 적다며 그 이번 판결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은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남아있는 게 있죠. 또 있죠. 불법 사찰 혐의.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인데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있던 추모 국장, 그 다음에 최은수 3차장과 이제 공범으로 기소된 부분, 우리은행장에 대한 김진선 당시 이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불법 감찰 혐의로 다른 기소가 돼서 또다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재명 차장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